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들 안 들어오셨죠, 그죠? 이다겸 선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녁 방송을 딱 준비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추석 연휴처럼 이제 4일, 5일 이상씩 이제 쉬다 오면은 좀 사람이 약간 좀 맥이 좀 풀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증시는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심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지수를 좀 보여드리고 시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현재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요즘에 자꾸 언론에서 자꾸 쓰죠, 그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주들이 이제 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는 뭐 그냥 잘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0.4%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그런데 캔들은 양봉이죠. 아랫꼬리를 달아놓은. 그래서 아랫꼬리 달은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큰 급락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장중에는 뭐 잘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조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9%. 그래서 이쪽도 조금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큰 뭐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개인들이 오늘 좀 많이 불안해했겠죠.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은 아침에 일단 급락 출발에 좀 급락까지는 아니고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하락했다가 올라왔다가 괜찮은가 싶었는데 막판에 또 쓱 밀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좀 투매를 하는 이제 그런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오죠, 그죠? 미국은 테이퍼링 할 거예요.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건데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거나 그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아무튼 개인들은 미국의 테이퍼링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힘들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이라는 평상시에 잘 모르셨던 이제 그런 기업이 이제 또 흔들린다고 하니까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이래서 또 이제 힘드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한테라도 좀 이제 의지 좀 해볼까 했는데 이재명 씨 테마주는 또 화천대유 그러면서 쭉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뭐 TV 틀면은 뭐 화천대유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참 그래요. 무슨 진짜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그죠? 그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충청도 사투리가 이게 은근히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빠져들면은 못 나오거든요. 충청도 사투리가 매력이 있는데 그 충청도 사투리 보면은 이제 뭐 끝에 이렇게 뭐 그런 말투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제 패러디하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천대유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온갖 더러운 이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정치권 뉴스는 그냥 다 더럽습니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죠. 맞죠, 그죠? 정치권 뉴스는 다 더러워요.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재명 씨건 윤석열 씨건 홍준표 씨건 누군가에 다 더러워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정치 뉴스 많이 보시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보세요. 1번 안 찍으셔도 되는데 그건 알고 보시라고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정치 뉴스는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국내는 국내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죠? 중국은 중국대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오늘 심리가 불편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간다.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어제도 잠깐 했었지만 어젯밤에도 이재명 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왔어요. 윤석열 씨 그렇게 공격받는 동안에, 그렇죠? 윤석열 씨 저기
홍준표 씨도 지금 꽃길만 걸은 게 아니거든요. 저분도 이제 당에서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복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씨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지사 하면서 편안하게 온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제서야 조금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오늘 그 대선 주기도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다 이러면서 간 거예요. 윤석열 씨는 뭐 윤석열 씨 테마주는 언제 뭐 좋을 때 같습니까? 맨날 잘린다, 뭐 관둔다더라, 뭐 온갖 뭐 수사 받는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씨 테마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이런 문제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개인들이 좀 심리가 안 좋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중국 증시 보시면 오늘 플러스 0.3%에서 상승으로 끝났어요.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했고 그 다음에 최대 1.1%까지 나름대로 상승을 했어요. 잘 끝났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 막 힘들어하시냐고요. 정작 중국은 멀쩡한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이슈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정치권 뉴스 다음으로 들어온 게 중국 뉴스입니다. 중국 관련된 뉴스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 김치를 자기네 거라고 했다더라. 예, 어서 오세요. 네. 아니면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나 뭐 스모가 날라온다든가, 아니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했다든가, 중국에서 김치를 더럽게 담갔다든가, 뭔가 더러운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정치와 그 다음에 중국 얘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일도 정치권 뉴스는 계속 더러운 뉴스가 나올 거고 중국 헝다그룹 얘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려고 주식 투자를 하신 거라면,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젊은 세대들도 지금 주식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내가 할 그게 안 되고 퇴직도 했기 때문에 자영업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장사하다 힘들어서 이 주식 투자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잃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심리 싸움인데, 심리 싸움을 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멘탈이 약해진다니까요. 주식 정말 잘하는 사람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는 개인들을 쳐다보고 그 뉴스를 만든 세력들의 의도가 뭔지 그거를 파악합니다. 맨날 그냥 YTN, 연합뉴스, KBS, MBC, SBS 뉴스 돌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뉴스 그만 보시고 뭘 보셔야 된다고요? 뉴스에 반응하는 개인들, 그리고 그 위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 세력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종목도 보이고 트렌드, 즉 패션에 맞는 종목들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개인들처럼 그렇게 털리시면 안 돼요. 자,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오늘 그 대형주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다 아시는 S51 오늘 2.4% 상승했어요. 차트 모습이 어떠세요? 괜찮죠? 왠지 좀 신고가도 내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오늘 2.2%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냐면 어젯밤에 그 WTI, 즉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또 올랐어요. 중국이 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뭐 환절기를 지나서 겨울에 코로나가 또 대유행을 해서 전 세계 인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로 중국이 망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붕 떠 있겠습니까? 이거 계속 올라가는 차트를 안 보이세요?
그쵸? 이 국제유가 차트거든요. 지난주에 그 역회된 숄더형 얘기했었죠. 역회된 숄더형. 그 여기서 나왔잖아요. 크게 보면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겠죠. 작게 보면 요거 이렇게 된 숄더형입니다. 이거 나오면 더 간다. 이거 나오면 폭락한다. 아니면 더 간다. 뭐라고요? 이거 나오면 또 가는 거예요. 투매가 굉장히 세게 나왔을 때 개인들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 때 나오는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역회된 숄더요. 근데 국제유가가 아무튼 어젯밤에도 올랐거든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중국이 망한다고요? 그럼 국제유가가 폭락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고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폭락을 하겠죠. 그런데 국제유가를 보면 어때요? 더 올라갈 걸로 안 보이세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국제유가가 멀쩡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 위기나 그런 게 안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걱정 좀 그만하세요. 걱정이 많으면 계좌가 통통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빼짝 바짝 말라요. 네. 다이어트는 그죠? 네, 살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꾸 다이어트 시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 그만 보세요. 네. 뉴스 많이 보시면 멘탈 나가고 멘탈이 나가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자, 뭐 지수 이쪽은 얘기를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승한 테마를 좀 볼게요. 네,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코로나 관련주고요. 하나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예요. 위드 코로나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죠. 위드 코로나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코로나랑 같이 살자. 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감기로 간다는 거예요. 감기. 원래 이게 작년에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변종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그죠? 네.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알게 모르게 백신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백신 효과도 좀 의문성이 있고 이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남아 도는데도 보면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하죠. 미국 보면은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한 60% 넘었다고 하는데 잘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스크도 벗고 다니는 데도 많고. 네. 그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하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두 개를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로나 관련주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코로나 관련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보실까요? 잠시만요. 일단 팜젠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자, 상한가 나왔어요. 부러우세요?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그런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상한가 나왔는데 재료가 뭐냐면 그대로 뉴스 나온 거 읽어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승은 이제 상승 때 나온 건데 엑세스 바이오하고 아이비 파마와 mRNA 백신 공동 개발 3자 협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가 떴니다. 말이 어렵죠? 백신 공동 개발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온 게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옛날에 저희 방에서도 이거 수익 내고 판 건데 진단키트였죠. 진단키트. 네. 실제 이거는 수혜주가 맞아요. 자, 이것도 오늘 25% 급등했어요. 이유는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미국 국방부에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오, 호재죠. 그래서 25% 급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리더스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살짝 보면 52주 신고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대응 백신 그 동물 실험 결과를 10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갔다고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놨네요. 그리고 아까 엑세스 바이오 보실까요? 엑세스 바이오도 오늘 18% 급등했어요. 아까 최대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겠죠.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이제 팜젠 사이언스하고요, 아이비 파마와 mRNA 백신 공동 개발 3자 예방 체결. 이걸로 갔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동아약품. 가스알명수인가요? 네. 동아약품도 오늘 뜬금없이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18%로 마감을 했고요. 부데소니드라는 이제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연구 결과 발표 소식에 이 부데소니드 성분 제품 이거를 식약처에 한번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답니다. 그게 부각이 돼서 급등했답니다. 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런 게 있었대요. 급등을 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바이오주,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온 바이오주를 얘기해 드렸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게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왜냐면 급등을 했는데 동아약품 이런 거 추천하면 사실 거예요? 아마 안 사실 거예요. 왜냐면 작년 8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년 넘게 조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그러잖아요. 저도 몰랐다고. 모르죠. 평상시에 이 종목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네. 뭐 엑세스 바이오 저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걸 알고 있었겠지만 동아약품 이런 거는 뜬금없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푹 올려요. 네. 근데 이거를 별로 지금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찾아보세요. 차트를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또 있어요. 몇 개 더 볼까요? 여기 밑에 더 있네요. 뉴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했어요. 10% 이상. 엔지캠 생명과학 이것도 7% 급등했고, 바이오톡스텍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고요. 랩지노믹스 3% 조금 올랐네요. 이건 빼죠. 얼마 안 되니까. 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몇 개 급등한 게 더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상한가가 나오긴 나왔는데 뭐예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고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반등이에요. 신고가가 아니라니까요. 미리 준비했다가 올린 것도 아니고 급락했다가 올라온 반등이라고요. 그럼 뭐겠어요? 얼마 못 가요. 준비 안 됐죠? 급락하다가 이제 나온 반등이란 말이에요. 반등은 반등일 뿐이거든요. 슈마시스 호재 끝내주죠. 그런데 뭐예요? 반등이에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제대로. 바이오 리더스 이건 쫄대기 할게요. 네. 엑세스 바이오 급락하다가 반등 나오는 거죠. 동아약품 뜬금없고요. 이 바이오로직스 글쎄요. 이건 그나마 좀 낫긴 해요. 엔지캠 생명과 차트가 좀 안타깝죠, 그죠? 네. 바이오톡스텍 거의 뭐 이거는 식물인간 차트죠. 팜젠 사이언스 아까 보여드렸고. 어떠세요? 대부분 반등 나오는 자리죠. 여기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코로나 치료제나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이제 급등 나온 바이오주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이오리더스 보시면 이거는 막 신고가 많이 나는 것 같죠? 보니까 막 계속 갈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보통 바이오주건 대선주건 한번 시세를 제대로 뽑으면 보통 파동이 3개까지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3개. 4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3개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2번, 3번 간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까 바이오주도 반등 나온다는 게 차트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거의 반등 위주예요. 신고가 나는 게 아니라. 근데 파동이 3개 나오는데 잘 세보세요. 바이오리더스 한 번 쉬었다가 2번 쉬었다가 3번 3개의 마디 길이가 대충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러 들어가면 늦었어요. 네, 지금 들어가기 늦었다고요. 마디 길이가 세 개가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신규 매수하는 거는 뭐냐면 비율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비율을 내니까 되게 끔찍한 비유가 떠올라서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끝났다니까. 이게 그나마 나은 거긴 한데 과열됐어요. 저점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15,000원까지 왔으니까 3배 정도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저기 보니까 어디예요? 고점이잖아요.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고지점. 그죠? 네.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점이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지금 급등한 것들이 꽤 있긴 있는데 대부분 반등입니다. 상한가가 나와도 다 그래요. 네. 이쪽은 별로예요. 네. 결론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볼까요? 위드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드, 네. 코로나랑 같이 가자. 네. 이제 이런 뜻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종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이제 경제 봉쇄나 규제 같은 거 그만하고 백신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예전처럼 삽시다. 네.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던 게 뭐가 있겠어요? 여행이죠. 얼마나 여행들 많이 가고 싶으셨었겠어요, 그죠? 특히 어디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해외 여행, 그죠? 네.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것들 기대감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추석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여행 그 다음에 항공주들이 좀 올랐는데 자,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항공주부터 많이 올라온 거 순서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에어부산 다 아시죠?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면 그냥 추석 전입니다. 전날 27%까지 급등했었고 최대 27%까지요. 근데 오늘도 25%까지 급등했고 19%를 마감을 했죠. 거래량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죠? 아시아나항공도 16% 세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좀 그렇잖아요. 회사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좀 불안해서 직접 투자라고는 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고 좀 불편한 게 좀 있으니까 대신에 잘 가죠.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크니까 잘 가는 거예요. 원래 리스크가 큰 게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좀 상대적 적은 것들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그 다음 많이 올라간 게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이건 그나마 이것도 장중에 10% 가까이 11%까지 급등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대한항공 3% 그죠? 그 다음에 진에어 이것도 올라갔죠. 3% 제주항공 우리나라에 항공주도 많아요. 네. TA항공 이것도 오늘 3%로 상승 마감했고요. 잘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예린당이라고 하시나요? 관련이 있죠. 이것도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아무튼 여기 보시면 항공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 잘 아시는 게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안 망했어요. 오늘 2.6% 괜찮죠. 그 다음에 모두투어 5.3%. 이 정도면 급등이죠. 그죠? 네. 이게 뭐 개별주 테마주는 아니니까요. 5%면 급등한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참 좋은 여행. 그죠? 회사 이름 참 잘 졌어요. 4.7%.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위치를 잘 보세요. 에어부산 급등했죠? 아시아나항공 잘 보시면 뭐예요?
앞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신고가 아닌가요? TA홀딩스 앞에 제끼면 52주 신고가예요. 조금만 더 제끼면 되거든요. 대한항공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죠. 진해요. 따라가겠죠? 제주항공 같이 가야죠. TA항공 그렇죠. 앞에 저기 앞에 조금만 더 제끼면은 이제 50주 신고가예요. 하나투어 제끼면 신고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모두투어 조금만 제끼면 신고가예요. 청주원 여행 차트가 똑같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급락했다가 그냥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서 그냥 반등 나온 거고, 상한가 그거 이제 거기서 나왔죠, 그죠? 아까 뭐 팜젠바이오인가요? 네. 슈마시스도 뭐 거의 중상한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한가나 중상한가 같은 큰 급등은 바이오주, 특히 코로나 관련주에서 나오긴 했는데 신고가 나는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반등이에요. 근데 이쪽은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신고가를 내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누가 지금 내려고 만들어 놨느냐? 장 끝나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사이판으로 여행 가자. 그래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항공주 660억 순매수. 되게 많이 산 겁니다. 누가 샀다고요? 외국인이. 제가 지난주에 대한항공 같은 거 쓱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지난주에 힌트 드렸어요. 항공주 더 갈 거라고. 원래 힌트는 짧게 지나가던 얘기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슥 이랬죠. 그렇죠? 네. 항공주, 여행주나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카지노까지. 카지노 관련주 있죠? 네.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어때요? 정치권 뉴스, 어우 더럽죠 진짜. 믿었던 이재명 씨마저도 막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죠? 네. 저는 이재명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떳떳한 게 정치인들을 다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세종대왕 이후로는 네, 존경하는 분이 없다고 하니까요. 네. 자유로워요. 정치인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좋아하셨던 분들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의혹이 더 나오니까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이재명 씨를 싫어하신 분은 더 환멸을 느낄 거고요. 좋아하셨던 분들도 실망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정치권 뉴스 더럽죠. 중국 맨날 더러운 얘기 나오죠. 중국에서 무슨 좋은 얘기 나온 적 있나요? 없어요. 다 자기네들 거래요. 중국은 더러워 죽겠어요 진짜. 치사해서 진짜. 중국은 항상 그래요, 그죠? 네. 무례하고. 네. 미국 쪽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네.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대선주 못 하시겠죠? 그거 안 하시면 뭐 할 건데요? 이렇게 항공주라도 사야 되는데 안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빗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다른 나라랑 좀 달라서 그래요. 너무 심하니까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다 백신 맞다가 죽든지 아니면 장사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라고요. 테이퍼링 고민 그만하시고 중국 정치권 뉴스 그만 보시고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열심히.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열심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뭐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비중을 확 실었다가 막 조종할 것 같으면은 막 진짜 무슨 미꾸라지처럼 싹 팔아가지고, 그죠? 네. 현금 들고 있고. 그게 고수인 줄 아세요? 그거는 고수가 아니에요. 지금 제 입에서 욕 나올 뻔했어요. 그건 고수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 고수가 조종 나올 것 같으면 다 현금만 들고, 그죠? 될 것 같으면 갖다 실어버리고 넣었다 뺐다 그러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 미꾸라지한테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고수 아니에요. 하수 중에 하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저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지 않나요? 네. 그건 고수 아니라니까요. 잔머리예요. 고수가 무슨 그렇게 잔머리 쓰는 거 보셨습니까? 장기술인데.
가끔씩 그렇게 조금씩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맨날 그러면서 주식을 합니까? 그건 고수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말려들지 마시라고 자꾸 이런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황은 원래 정의원들한테만 잡아드리는 시황이에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밤에 풀어드리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맨날 공짜로 해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이런 시황 제가 얘기하라고 한 일주일만 입을 한번 다물어 볼까요? 공짜로 드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전문가들은 저녁에 무료 방송할 때 자기 수익 난 거 몇 개 자랑 안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 최대한 안 하고 시황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털리지 마시라고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기 전에 꼭 털리세요. 고생해서 주식을 들고 있다가 바닥 나올 때 손절하시고, 그죠? 예. 아니면 이제 급등 직전에 수익 5% 10%짜리 그거 먹고서 다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희 라이브 회원들 있죠?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시황을 이렇게 안 잡아줘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물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맨날 그 얘기하죠. 낮에는 맨날 이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사지 말라고. 그것 좀 많이 사지 말라고. 제가 뭐 얘기하면 또 좋게 얘기하겠죠. 그죠?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끝에 그래요. 제발 좀 많이 사지 마시라고. 라이브 회원들은 막 혈안이 돼 있어요. 막 뭐라도 더 살려고 지금. 근데 저녁에는 제발 좀 주식 좀 사시라고. 낮에는 한 종목을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뜯어 말려요. 진짜라니까요. 뜯어 말린다니까요. 오늘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뭐 설명하면서 이 종목을 쭉 얘기해드리면서 그랬어요. 이거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된다고. 갈 때가 다 돼서 올라오는 건 맞는데 그러시면 큰일 난다고. 뜯어 말렸다니까요. 누구는 이 시장을 좋게 보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돈 못 봅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시황을 지금 쭉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 좀 편해지시라고요. 그래야지 돈을 버시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죠. 코로나 관련주하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얘기해 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편하게 좀 잘 사실 수 있게 돈 좀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 버셔야죠. 그죠? 네. 좀만 이겨내세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은 분위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애매해요. 요즘에 좀 번호 찍어달라고 하면은 번호 되게 안 찍어주세요. 네. 2주 전이랑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되게 틀리거든요. 요즘에 제가 자꾸 번호 찍으라고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요거 찍어보라고 하면 대충 나오거든요. 심리가.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시구나. 네. 정의원들한테도 가끔씩 찍어보라고 할 때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찍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타이밍이 있는데 찍어 주시는 거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별로 안 좋으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가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심심해서 또는 섭섭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맞죠? 개인 투자자가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수익 안 나니까 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려서 힘든 것보다요, 소외당했을 때 그렇게 힘들어요. 네. 내가 산 게 떨어졌을 때보다 내가 파는 게 날아갔을 때 더 힘들어요. 자, 맞으면 다시 1번 찍어보세요. 맞죠? 네. 사자마자 떨어지는 건 그냥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팔았는데, 그죠? 네. 수익 보고 팔건 손실 보고 팔건 본전에서 팔았건 팔았는데 막 상한가 치고 막 날아가면 힘드시잖아요. 그쵸? 네. 1번 더 안 찍으시네. 네. 그런 일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시황 얘기,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털리지 마시라고. 언제 멘탈이 붕괴되는 줄 아세요? 들고 있다가 팔았는데 내가 팔자마자 날아갔을 때, 그때가 내가 산 게 사자마자 떨어졌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상한 행동을 하죠. 맞죠, 그죠? 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얘기를 잘 해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대선주의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옛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는 거를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네.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죠? 저도 다 이제 겪어본 거죠. 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원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는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지 또 잘 알고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수익이 요즘에 잘 안 나시니까 힘드신 거죠. 근데 이게요 오래 안 가요. 아, 예,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이거 오래 안 가요. 누를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그죠? 너무 많이 오르면 누를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를 만큼 많이 눌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이제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상승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승. 그냥 멍하니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주식을 들고 있을 때 그냥 멍하니 넋놓고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막상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급등이 나왔을 때 털려버려요. 아셨죠? 털려버린다고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이 나왔을 때 털려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또 주린이 특강 내일 또 해드릴게요. 주제는 아직 안 정했어요. 뉴스 보면은 여행사 다 망한 것 같죠? 여행사 주가 올라온 거 보세요. 모르셨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 다 문 닫고 맞죠? 네. 이제 영세한 이제 여행사들 다 문 닫은 거 맞아요. 그런데 보면 참 좋은 여행 이만큼 올라가 있죠? 아까 어디였어요? 하나투어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돼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 여기 아닌가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 여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꼈어요. 모두 투어도 보시면 코로나 터질 때가 여기였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해 안 가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동성의 힘이죠. 유동성. 네. 이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의 힘이죠. 네. 다른 이유도 많아요. 네.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이낙연 씨, 홍준표 씨 등등등 이제 대선주를 좀 보죠. 그 정신 건강상 오늘 이재명 씨 테마주는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또 여러 개 보여드리면은 또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갖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정신 건강상 맨 뒤에 얘기할게요. 어제 그 서현탄메탈 막 그런 종목들 띄워놓고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이런 자리에서는 상한가 한 두세 개 나와도 그죠? 금감원에서 모른 척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이다 그런 얘기했었죠, 그죠? 네. 오늘 상한가 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상한가 갔으면은 그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서현탄메탈 어제 얘기했던 거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런 걸 얘기했던 그 뜻이 뭐냐면 이재명 씨 쪽에 악재가 나왔으니 그거에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윤석열 씨 테마주일 거다. 그런데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면 여태까지 반등 한번 못 나오고 불쌍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그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서현탄메탈, 서현, 덕성 특히 서현탄메탈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원전선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올라왔냐면 서현탄메탈 오늘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서현 잠시만요. 급등했죠, 그죠? 급등을 해줬고 그 다음에 덕성도 올라왔고 나름대로 좀 급등했어요. 그리고 뭐 웹스 같은 것도 조금 올라왔죠. 근데 이 정도면 차트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오늘 또 힌트를 주는구나. 아니에요. 네. 저는 이런 데서 힌트 안 드려요. 네. 그리고 원익큐브 있죠? 이게 간신배가 됐습니다. 원익큐브가 왜 간신배가 됐냐면 재밌게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좀 재밌게 드리면 기억을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 원익큐브가 급등했던 이유가 뭐죠?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라고 막 그렇게 우기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쌍봉을 만들었죠. 네. 사막 여우기, 네. 사막 여우 귀 모양처럼 만들고요. 윤석열이었어요. 이후까지도 윤석열 씨였는데 갑자기 누구라고요? 홍준표로 바뀌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했잖아요. 홍준표 씨가 조국 전 장관 옹호 발언했다가 급락했었죠. 10% 이상. 그죠? 오늘은 장중에 무려 17%까지 급등을 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오늘은 윤석열이래요. 그냥 간신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죠? 간신배예요 간신배.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네.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여기 원유큐브 들고 있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단타 치신 분들 참고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사람 사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시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오래 하실 수 있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시장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유큐브 갖고 있는 분들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판단하세요. 네. 실제로 그래요. 지금은 좋죠. 네. 나중에 때 되면 버림받아요. 그 소리가 뭐냐면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소리가 뭐냐면 남들 갈 때 안 가요. 남들 이제 윤석열 씨 거하고 이제 홍준표 씨 거라든지 막 둘 중에 또 하나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안 갑니다. 남들 안 갈 때 혼자서 이제 얕은 수, 즉 잔머리를 썼기 때문에 남들 갈 때, 남들이 이만큼 갈 때 그때 요만큼도 못 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한 90%가 넘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안 갈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갈 확률은 10%. 그럴 바에는 다른 거 하죠. 뭐하러 이걸 해요? 그렇죠? 네. 끝난 건 아니겠지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배신자예요. 자, 이런 것들이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극히 일부만 올라갔어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머릿속에서 요거를 별표를 쳐놓고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윤석열 씨 테마주 전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일부만 급등을 하고 거의 대부분은 조용히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낙연 씨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되죠, 그죠? 네. 이 화천대유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낙연 씨 쪽이 약간 좀 우세, 이낙연 씨는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그죠? 네. 이낙연 씨 관련주 중에 누가 갔냐면 부국철강이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라이브 회원들한테 추천한 건 아닙니다만 방송에서 얘기를 몇 번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급등했어요. 17%.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주연테크도 뭐 이낙연 씨께 돼요. 급등했죠. 이게 왜 오늘 급등했냐면 7월달에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우두머리 대장 역할하는 게 부국철강이랑 주연테크예요. 7월달에 보이시죠? 주연테크는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부국철강은 그때 상한가가 나왔어요. 요때. 그때 급등했던 게 이낙연 씨 테마주로 이제 급등했던 게 부국철강이랑 주연테크였단 말이에요. 제일 세게 급등한 게. 그게 요번에 좀 급등한 거예요. 원래는 그 화천대유 얘기 나오기 전에는요. 차트가 여기였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거의 뭐 안 되는 쪽으로. 네. 왜냐면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과반을 넘어버리니까 그죠? 네. 이낙연 씨가 이제 패색이 이제 짙어지니까 종목들이 거의 그냥 뭐 이거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죠? 네. 차트 모양새가 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천대유 이게 나온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원대유 이렇게 하죠. 네, 충청도 사투리가 매력이다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살짝 상승이 나오더니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치고 나온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은 이쪽으로는 호재죠. 상대방의 악재는 이쪽이 호재니까 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연테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낙연 씨 테마주가 다 이렇게 올라왔느냐?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씨 얘기해 드릴 때 별표 치라고 그랬었죠. 예. 이낙연 씨 관련주들도 올랐어요, 뭐가. 근데 극히 일부예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씨 관련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14.4%까지 급락했다가 꼬리를 감고 끝났죠. 근데 오늘도 마이너스 5%까지 급락하다가 플러스 8%까지 올리는 등 이제 급등세를 보이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TBC 이런 거 보시면 꼬리 달고 올라와 버렸어요. 마이너스 8%까지 급락하다가 마이너스 2%에 끝났죠. 어제 얘기해드린 것처럼 홍준표 씨 테마주는 약간 어정쩡할 거다 그랬죠. 예, 말 그대로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DSR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정쩡하게 끝났죠. 급락할 뻔했는데 감아서 보합에서 끝났어요. 어정쩡하죠. 반등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어정쩡하죠 차트가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거의 맞았다고요.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맨날 보던 거거든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해서 그렇지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났는데 잘 보세요. 윤석열 씨 거하고 이낙연 씨 분명히 호재인데 급등한 게 있긴 있는데 몇 개 안 되죠. 10손가락이 아니라 한 손에 있는 5손가락만으로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거밖에 안 움직였을까요?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이런 허천대유 때문에 지금 막 그 뭡니까? 이재명 씨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스타코. 네. 오늘 마이너스 거의 한 10% 가까이 급락을 했죠. 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가 급락했는데 왜 홍준표와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씨 테마주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나요?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이유. 네.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벌써 9시 됐는데 좀만 더 할까요? 네. 좀만 더 해드려요. 궁금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아요.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수급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따라붙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개인들이 따라붙어야 뭘 올려서 팔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올려도 개인들이 안 따라붙어요. 왜 그러겠어요? 중국의 헝다그룹 때문에 뭐 중국이 망한다고 하죠. 미국은 막 어젯밤에 FOMC 회의를 했는데 뭐 테이퍼링을 또 한다고 하죠. 지난달에 안 그래도 8월달에 테이퍼링 때문에 그냥 내 종목 다 박살나가지고 막 진땀을 뻘뻘뻘 흘린 다 흘렸는데 그죠? 미국이 또 테이퍼링을 또 한다고 하죠. 중국은 망한다고 그러죠. 네? 이재명 씨는 이제 김부선 씨 얘기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는 또 뭐 화천대유인지 뭔 대유인지도 계속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없는 거예요. 사시겠냐고요. 당연히 안 사죠. 그러니까 종목을 이럴 때는 세력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관련주 호재가 아무리 센 호재가 나와도 관련주들이 몇 개 안 갑니다. 그냥 돈이 모여서 한두 개, 두세 개 올리고 말아요. 전체가 안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 성어 저거 아니에요? 남순알미늄, 남아토건, 남아산업 이런 거 붙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남아산업 같은 걸 보시면서 그죠? 네. 네가 사람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낙연 씨 호재인데 이건 뭐 3% 올라가다가 말고 이 상태로 끝나니까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개인들이 안 따라붙는데 어떻게 올려요? 한두 개 쓱 올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끝났느냐?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끝난 건 아닌데 예, 별로 이제 수급이 좋지가 않으니까 세력들도 많이 안 올리는 거예요. 돈이 모여서 그냥 특정 한두 개, 두세 개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이 문제겠죠. 내일 또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또 화천대유와 관련된 또 메가톤급 악재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정치 싸움이거든요. 뭐가 또 나온다니까요. 뭐가 계속 매일 뭐가 조금씩 또 나올 거예요. 그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이러면서 이제 넌덜머리, 이제 국민들 넌덜머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여태까지 그 방법을 민주당에서 썼고, 민주당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되죠. 네. 민주당이라고 해도 되죠. 네. 여당과 야당에서 똑같이 썼겠죠. 네. 정치인들이 뭐 다릅니까? 똑같죠. 네. 이제 양쪽 다 뭐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이건 싸움이니까 씨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낙연 씨하고 윤석열 씨, 홍준표 씨한테 호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뭐가 가더라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급등한 거는 내일 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오늘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면서 이낙연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대표로 급등했으니까. 오늘 당연히 거래가 터졌겠죠. 상한가 갈 뻔했을 거고. 이해되시나요? 상한가 갈 뻔했을 거고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을 거고.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힘드신 이유가 단기 매매, 단기 수익이건 뭐 그런 수익도 잘 안 나시니까 힘든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 줄 아세요? 이쪽으로 몰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단기 수익이 잘 안 나고 시장 심리가 안 좋아서 수급이 안 좋으니까 급등하는 종목이 주식시장에 몇 개 없어요. 그럼 개인들이 어디로 와요? 특정 종목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불나방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어디로 날라온다고요? 주연테크, 부국철강, 원유큐브, 오늘 급등한 서현탄메탈 이쪽으로 날라와요.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7번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나방들 조심하셔야 돼요. 세력을 피해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세력이랑 같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불나방이랑 같이 있으시면 안 돼요. 같이 타버려요. 같이 탄다니까요. 네. 불나방 조심하셔야 돼요. 불나방이랑 비관론자. 비관론자들은 이제 시황을 잡아주고 불나방들은 종목을 망가뜨려요. 이해되시죠? 네. 그 두 저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호재, 그러니까 화천대유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 더 심해지거나 오래 가거나 자꾸 뭐가 나오면 이제 이낙연 씨 거하고 이재명 씨 거는 이제 당연히 못 가고 누르는 거죠. 그동안 누르고 있다가 누르는 동안에 이제 이낙연 그다음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또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리듯이 올라오겠죠. 요즘에 반등도 순환매 돌리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서현탄메탈이 자 급등을 했죠. 그럼 내일은 다른 게 급등할 수 있어요.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덕성이나 서현탄메탈, 배신자, 원유큐브 같은 게 급등했죠. 그러면 내일은요. 요거 말고 다음 게 나올 가능성이, 다른 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차트 대충 보면 나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겠구나, 이렇게 나온다니까. 차트 한 1, 2초만 봐도 나와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이제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 호남 선거, 호남 지금 민주당 호남 쪽에 그 권리당원들 저기 선거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투표 그죠? 네. 요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렇죠?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판세가 변할 가능성이 커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호남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씨는 경상도 경북 안동분이고 호남 이낙연 씨는 호남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요번에 이재명 씨 화천대유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남 분들을 또 수박이라고 얘기했죠. 네.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런 또 큰 실수를 하셨어요. 당연히 호남 분들 기분 나쁘시죠. 이제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낙연 씨가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얘기 듣고 또 이재명 끝난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끝났나요? 이런 거. 끝나는 거 없어요. 세력이 나갈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이낙연 씨 테마주들이 쭉 올라올 가능성, 그때는 이제 대규모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 것도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가장 마수였던 이재명 씨가 타격이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씨도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홍준표 씨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들 테마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극제가 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세력이 포장을 해서 뉴스 하나, 기사 하나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바이오주보다 대선주가 되게 편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바이오주는요, 임상 결과, 시험 발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선주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상한가 가요. 상한가 가고, 누가 물어봐요. 당신들 왜 상한가 갔냐? 왜 상한가 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얘 지지율이 높게 나올까봐요.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가 아니라 지지율이 높게 나올까봐 그 기대감 때문에 갔는데요. 왜요? 이렇게 왜 그러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여기는 그럴까봐. 물론 이제 바이오주도 이제 임상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게 대선주입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이런저런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이렇게 종목도 사신 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 이제 이스타코를 잠깐 보여드리고 좀 설명해드린 다음에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린다고 하다가 지금 딴 얘기를 좀 더 했는데, 이스타코 여기에서 그랬어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범양건영 있죠? 저희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신규원들이나 아니 무방에서 이런 데서 공략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더 올라갔는데 양봉 하나 더 나온 거죠. 그런데 굽히지 않고 지금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봉 하나 더 나왔더니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틀렸다고. 왼수들 진짜 왼수예요, 왼수. 왜냐면 그랬잖아요. 양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진짜 하나 더 나왔어요. 그리고 서정유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아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불나방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토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토크도 여기서 그랬거든요. 갖고 들으신 분들한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대놓고 해라 말아라 그렇게 안 해요. 설득을 하죠. 왜 이런 데서 제가 펄펄 뛰는 줄 아세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성파워텍 이거 다 얘기 드렸잖아. 보성파워텍 저희도 앞에서 수익되고 다 판 거예요. 저희가 매수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냥 바닥에서 사람도 관심 없어 사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해서 수익 잘 내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녁 방송은 낮에 하는 라이브 방송은 매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저녁 방송은 이제 뭐냐면 안 물리게 해드리려고. 무방이니까 저희 방 보유 종목을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기법을 다 노출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리지 마시라고요. 얘기했었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릴까요? 모르시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개인들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안 팔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 종목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막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막 안 좋게 얘기했는데 서정기전이나 범양건영처럼 양봉 하나 나오면 막 거의 진짜 동학 게임이 아니라 동학 난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제가 무슨 탄간오리도 아니고 막 저를 죽여야 된다고 막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이 여기다가 몰빵하고 비중을 잔뜩 실어서 그죠? 그렇게 애지중지 많이 사는 종목을 제가
안 좋게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양봉이라도 나오면 저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왜 제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네. 모르시죠? 네. 제가 많이 물려봤거든요. 옛날에 하도 많이 물려봐가지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10개 중에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맞추죠? 왜 그러겠어요? 예, 많이 물려봤다는 얘기예요. 신용 미수 쓰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많이 써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갔다 왔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세상에 신용 썼다가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3년 고생했던 것 같아요. 신용 쓰시면요,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요. 처음엔 좋아요. 막 신세계예요, 신세계. 맨날 그냥 500만원, 1000만원 갖고 하다가 1억, 2억씩 갖고 하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냥. 와, 그냥 뭐. 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네. 3년 끌려 댕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 갔다 와봤거든요.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 번만 더 찍어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잘 저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타코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건데 이해되시죠? 네. 꼭 이런 걸 겪어봐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그 종목 추천하는 그 유튜버들, 그죠?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언제 전문가 욕하는 거 봤어요? 저는 다른 전문가 칭찬도 잘 안 해요. 욕도 안 해요. 다른 전문가하고 저는 얘기를 잘 안 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최근에 김 실장님을 제가 적극 추천을 많이 드리죠. 네. 정말 잘하세요. 대선주하고 테마주를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제 지인들 추천했더니 한 명도 지금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네. 다 만족해요. 네. 검증이 됐으니까. 네. 제가 기존에 그 전문가 하시기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누굴 비난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발 좀 이런 거 좀 사지 마시라고. 그리고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반등 나올 때 잘 파시라고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죠? 네. 왜 그랬냐면 이걸 다 겪어봐서 그래요. 손절하지 마셔라. 반등 나올 때 거의 다 됐다. 좀만 참아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원유큐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거꾸로가 그냥 똑같아요. 이건 왜 그렇게 잘 알겠어요? 많이 해봤거든요. 물려도 받고 손도 털어봤고 네. 상한가 나는 거 보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네. 옛날에 술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술 얘기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했는지 술이 저를 좋아했는지 네.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네. 술하고 되게 친했어요. 네. 지금은 끊었어요. 끊은 지 한 7년 8년 됐는데 지금은 안 먹어요. 아무리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술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많이 먹어봐서 그래요.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끌려다녀도 봤고. 그래서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알아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으면 그랬겠습니까? 보통 전문가들은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죠. 수익 난 것만 얘기하고 그죠? 성공한 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실수한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조금 수익 안 났다고 어깨 쳐지지 마시고 네? 기운 내세요. 네. 다 겪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이런 거 겪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참 얼마나 미련한지 갔다 와야지 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데 꼭 먼 길 돌아서 오는 분이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 지금 굉장히 저희 방 리딩대로 100% 따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필명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실례니까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건데 그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몰빵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몰빵. 종목을 막 처음에 되게 많이 망가뜨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절대 안 그래요. 몰빵 안 하고 잘 따라가세요. 정말 잘 따라가세요. 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신용미수 몰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뉴스 너무 많이 보시고 차트 솔직히 여러분들의 차트 기법도
좋은 걸 배운 게 별로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무시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개인 투자자 특히 주린이 분들이 뭘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배우셨겠어요 지금, 그죠? 네. 여러분들이 거의 배우신 거는 공짜로 배웠거나 아니 어디서 이제 기동량으로 들으신 게 많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엔. 네, 그런 이제 그런 기법, 지금 요즘 맞지도 않는 그런 기법이나 그런 뉴스, 그런 상식으로 주식하기가 어려워요. 회원 가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돈을 잃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해드리면 어지간하면 팔지 마셔라, 아니 이런 데서 물리지 마셔라,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손실이 안 날 거 아닙니까? 평생 애써 모으신 돈, 그죠? 날리시면 어떡해요? 그 돈 모으시는데 평생을 노력하신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돼요. 네. 이스타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스타코를 저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 테마주에서 이렇게 급락까지 했다가 쓱 올라왔죠. 이걸 하나 진짜 짚어드리려고요. 고점은 750원이었고 저점은 3,500원 정도였거든요. 대충 3,400원까지 갔었나? 아무튼 이제 고점 대비 얼마예요? 뭐 반토막이죠. 그렇죠? 반토막 났었잖아요. 이 50% 이상 이제 급락을 했을 텐데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은 대충 한 2% 전후일 겁니다. 계산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한 52% 전후? 네. 그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죠. 어디까지 왔냐면 거의 5,5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볼 것도 없어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자리는 여기에요. 불나방들. 그 다음에 불나방은 아닌데 불나방들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간 일반 피해자들. 여기가 이제 불나방들의 매물대예요. 여기는 일반. 이게 뭐냐면, 일반이라고 하냐면 불나방은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유튜브 보다가 누가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주린이에요. 그 다음에 매물대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요. 자, 이 매물대는 뭘까요? 누구의 매물대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자, 상품은 없고요. 참여하시는데 의의를 가지고 얘기해 보시죠. 여기는 누구 매물대일까요? 누굴까요? 빨리요. 빨리 맞히고는 쉬셔야죠. 개인이요? 다 개인이에요. 네, 개인인데 맨 위에는 불나방, 그 밑에는 일반, 그 맨 밑에 누굴까요? 다 개인이에요. 누굴까요? 불나방 말고 그렇죠. 네. 정용일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물라방. 물라방이란 말은 없죠. 네. 내가 또 물이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그거예요. 네. 물타기 한 사람.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매물대도 이렇게 분석하셔야죠. 네. 이제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나중에 저희 라이브 방으로 가입하시면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 방송이니까요. 네. 그쵸? 여기에 있어요. 물타기 하신 분들 매물대가 보통 여기에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주린이들이 물린 매물대는 대충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난 종목이 반등 나오거든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버리라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잘 보세요. 일반인들이 어디에 많이 물려있냐면 되게 간단해요. 21선 있죠? 이걸 딱 하나 해놓고 여기에 잔뜩 물려있어요. 이게 매물대가 여기겠네.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매물대예요. 이게 누구 매물대예요? 그렇죠. 일반인 매물대. 여기는 다시요. 네, 불나방 매물대. 어떡하다 매물대 특강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올라오는데 자,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세겠어요? 여기는 누구라고요? 물타기 매물대.
셋 중에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셀까요? 그렇죠. 일반인 매물대가 제일 셉니다. 왜일까요? 그냥 모르고 끌려 내려오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나방들은요, 오래 안 가지고 있어요. 손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여차하면 손절해요. 그냥 팍 손절하고 고점 매도 저점 매도 진짜 잘하거든요. 불나방 탁탁 손절하면서 막 날아다녀요. 본인들 날개에 불 붙은지도 모르고 막 날아다닌다니까. 날아다니다 정신없어요. 이 사람들 이미 없어요. 매물대 가장 센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또 오해하실라 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다 불나방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근데 이제 불나방들이 망가뜨리는 건 맞아요. 네. 네, 거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다 불나방이나 뭐 일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에 매물대가 제일 센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 매물대가.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제일 심하게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기죠. 끝은 여기고. 여기 올라올 때 저한테 이스타코 물어보신 저희 방의 신규원들이 신규원들도 이제 좀 있었지만 기존 애들이 이게 없었고 저희 주변의 지인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스타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팔고 싶어서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두 명 있었다. 한두 명 정도. 100명 중에 한두 명. 다 팔기 싫어가지고 팔기 싫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팔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팔기 싫어서 내려오는데 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좋겠냐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일가 친척 아무한테도 저는 종목 진단 안 해줍니다. 주식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삽니다. 네. 실제로 동네에서 제 직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 거의 모릅니다. 네. 낮에 자꾸 돌아다니니까 직장은 아니고 뭐 부동산 하는 줄 알아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제 직업을 밝히지 않아요. 숨기는 것도 아닌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주식 얘기를. 진단도 잘 안 해주거든요.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날 떨어져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팔기 싫어서.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항상. 이 얘기 지금 왜 하겠어요? 좀 파시지 그냥 좀. 파시지 좀. 안 그래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재명 테마 중에 이제 많이 올라올 것들도 있어요. 종목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잘 보세요. 크게 놓고 보시라니까요. 들었다 놨다 이게 눌림목이었잖아요. 보이시죠? 크게 보니까 눌림목 딱 준비해놓고 이스타코가 12월달 중순에 들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때 동신건설 300% 이상 급등했고 토탈소프트 수산 INT 날라다닐 때잖아요. 그때 안 가고 꾹꾹꾹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출신이 뭐예요? 동전 출신이에요. 대충 600원이라고 잡을게요. 600원에서 7,500원까지 왔으니까 얼마 올라왔어요? 12배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은 뭐 이거는 천민이 양관된 거죠. 12배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떨어진 지 딱 한 달 떨어졌거든요. 한 달 떨어지고 이게 바로 또 간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거래가 많은데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눈치를 채시고 정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여기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서 그냥 큰 수익도 아니에요. 다 본전이거나 한 5% 조금 수익인데 여기서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혹시라도 이거 나올까봐 혹시라도 이거 나올까봐 그렇게 팔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요즘에 보기 안타까운 게 이런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이거 나올까봐. 정말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저희 위원들한테 몰빵하라고 네? 그렇게 문자라도 돌렸겠죠. 근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거래가 많은데도 못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들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신고가 내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신고가 내봤자 30% 수익인가 그래요. 그러면 많이 먹어야 20% 30%고 그건데 이거 딴 데 가서 내면 안 돼요? 밑에서 이제 동전주였는데 12배 올라온 거 꼭 이거 갖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의 주식이 있을 것 없으니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못 나오더라 이거죠. 특히 누가 못 나왔을까요? 비중, 자 퀴즈입니다. 비중 10%인 사람이 못 나왔을까요? 아니면 자, 순서대로 해볼까요? 비중 10%, 비중 5%짜리도 있고요. 10%, 20%, 50%, 90%. 누가 못 나오는 줄 아세요? 5%짜리, 10%짜리 요 정도 사신 분들은요 미련 없거든요. 아유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아 고생했네. 나와요 그냥. 네. 근데 50%, 90%는 못 나와요. 미련이 남아서. 그러니까 제발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한 종목에 많이 사지 마세요. 종목을 한두 개만 사시면 되게 민첩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선택과 집중? 그게 잘 되실 것 같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적게 한두 개만 사면 민첩하게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 욕심이 거기에 붙어서 비중을 많이 실은 거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손해보셨죠? 받는 날도 못 팔아요. 본전이라서. 아니 본전이 안 와서 본전하면 본전이라서 조금 수익 나면 더 내려고 그러다 다시 떨어지고 끌려당기는 거예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신용과 미술을 쓰지 않는데요. 여자분이었는데 명언입니다. 그분 주린이세요. 주린이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잘 듣고 오늘 밤에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이랑 미술 쓰시나요? 안 쓴대요. 근데 본인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돈 주고 하는데 내가 왜 신용이랑 미술을 써서 남의 돈까지 내가 써가지고 내가 끌려다녀야 되느냐. 난 그런 게 너무 싫다. 감동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 번 더 찍어보세요. 멋있지 않으세요? 네. 여자분이신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끌려야 다녀야 되느냐. 난 그런 거 너무너무 싫다. 성격 진짜 깔끔하세요. 저 그런 분들이 주식 잘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종목만 좀 받쳐드리면은요 잘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종목을 한두 개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련이 남아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저기 북한에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긴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 생각하시면 돼요. 한창 살올랐을 때. 그렇죠? 네. 그 김정은이 저기 백두산에 저기 말 타고 올라갔는데 나 그 말 불쌍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재수도 없지 그죠? 네. 하필이면 또 그죠? 네. 태워가지고 또 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고 그죠? 네. 말도 못하고 그죠? 네. 네, 그렇게 무거워요. 선택과 집중, 생각 잘 해보고 하세요. 그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못 따라해요. 많이 하시면 끌려당깁니다. 아셨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원래 한 9시 한 10분, 20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렸네요. 어깨 쭉 피시고요. 조정 올까봐 뭐 중국, 미국 테이퍼링 이런 거 걱정 그만하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이죠? 네, 벌써 또 금요일이에요. 네. 내일 저기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일까지는 추석 때문에 좀 며칠 이제 쉬어서 좀 감이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좀 감을 살리시는데 이렇게 좀 집중을 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본격적인 매매는 다음 주부터 하시면 돼요. 화천대유 이 사건도 제가 보니까 뭐 이게 더 심해지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나든 뭐 어떻게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이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화천대유 관련돼서 지금 이게 어디로 튈지 세력들도 지금 100% 몰라요. 그래서 세력이 돈을 다 안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아서 안 따라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세력들이 보기에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쯤 되면 즉 호남 쪽에서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력들이 딱 보고 판단을 하겠죠. 아, 이쪽으로 돈을 몹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이제 대선주 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들이 이제 불꽃놀이를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단타를 치시든 스윙을 치시든 비중을 10%를 하시건 몰빵만 안 하시면 돼요. 5%를 하시건 20%를 하시건 열심히 수익 내시면 되죠. 여태까지 수익이 안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수익이 안 났다는 뜻입니다. 누른 것만큼 올라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힘드셨던 것만큼 수익 많이 납니다. 오랫동안 힘드셨죠? 그럼 수익이 더 그만큼 빨리 나요. 주식시장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네. 오랫동안 수익이 많이 안 났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많이 줍니다. 한꺼번에 챙기셔야죠. 그렇죠? 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실 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종목에 자신 없다,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자, 여기다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김 시장님이요? 네. 김 시장님 저기 알았어요. 잠깐만요. 네. 끝날 때마다 한 번씩 꼭 물어보시네요. 잠깐만. 아까 얘기했는데 요즘에 김 실장님이 여기 무소TV에서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네. 전문가는 종목이 생명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김 실장이 지금 문자만 위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선주하고 테마주 되게 잘하세요. 네, 제가 다른 전문가 험담도 안 하지만 칭찬도 안 하는데, 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요즘에. 네, 실력자세요. 제이아이 고수셨는데 사이트에서 섭외해서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자만 위주로 지금 벌써 운영하고 계시고 회원들 지금 수익도 많이 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주린이 특강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